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소방공무원 구급 분야 응급처치학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전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응급처치학 학습에 대한 방향성과 교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내년에 바뀔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여러 공무원 학원들 그리고 여러 강사분들께서 강의와 함께 교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새롭게 심설된 과목이다 보니까요, 필기 시험 과목이다 보니 아직까지 예측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응급처치 개론에 대한 수업을 강의를 제가 올려드린다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혹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강의보다는 분석 쪽 아니면 이론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성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너무 쉽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확률 싸움입니다. 100%뭐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저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분야에서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공공기관의 문서를 조금 보고 여기서 조금 뭐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배포한 이 공무원들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는데 직접 전화를 저 해봤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리 썩 좋은 결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는 소방공무원 평가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필기 시험이 뭐 70% 체력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10%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면접이 필기 시험이 50%, 그 다음에 체력 25%, 면접 25%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체력이 늘어나고 면접이 늘어난 이유. 자, 봅시다. 구급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술기 능력, 술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대응 능력이라고 해야겠네요.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이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물론 이거 미국이긴 하지만 파라메딕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죠? 마크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불구고 있는 사람분 자체도 파라메딕, 그러니까 구급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뜨거운 이 화재 현장에서 이 열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도 입으셔야 되고요. 무거운 산소통도 메고 계셔야 되고 헬멧도 쓰고 보호 헬멧도 쓰셔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체력적인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중점이었던 이 소방공무원 시험이요, 이제 체력이나 면접으로 바뀐 건데 체력으로 이제 체력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평상시에서는 대부분 주드것 바퀴가 달린 들것을 많이 이용하실 거고 대부분은 시설이 거의 완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간혹가나 조금 낙후한데 혹은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환자를 데리고 내려올 때 주드것을 사용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뭐 환자의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출동하신 구조대원분들 혹은 이제 기관분들 혹은 대원분들하고 같이 이 들것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도 당연하게도 체력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극한의 스트레스가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소방 화재 진압에서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불이 타서 조금 신체가 훼손되신 분들도 보실 거고요. 아니면 몇 시간째 혹은 장기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서 대기를 계속 해야 되시는, 휴식은 취하지만 계속 현장이나 가까운 곳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뭐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환자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폭력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인간의 형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런 환자들을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겪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본인이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상관의 명령이나 혹은 이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라든지 혹은 목격자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도 점수,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도요. 만약에 위급한 상황인데 얘가 극한의 스트레스 참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뭐 난동을 부린다거나 혹은 뭐 본인이 해야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화재 진압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털푸덕 주저앉거나 아니면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흔치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면접 부분도 좀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브리핑자를 조금 보실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들 조금 여러분들 시야를 막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 있는 것만 좀 봅시다. 브리핑 자료를 보실 때 잠시만요. 요걸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한 분은 이제 요쪽에다가 기획재정 담당관 요쪽에다가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거고요. 전화를 드렸고, 드렸을 때 이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다. 뭐, 문제 출제자들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결정된 건 아직도 본인들도 모르겠으나, 우선은 이제 응급구조학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뭐 하시는 것 같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응급처치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에 들어가는 교과서들 혹은 세부 교과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있는 그 교과목, 세부 교과목들이 대부분은 응급구조학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예측컨대 출제자들은 응급구조학 교수님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여기 앞에 다 써져 있어요. 다 살펴보긴 할 건데요.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한국사, 영어 이 네 과목을 볼 건데, 그 중에서 한국사, 영어는 뭐로 본다? 능력검정 시험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필기시험장 안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 검정 시험, 그러니까 대체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도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요. 그래서 영어는 각각의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에 해당되는 점수 이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한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획득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기 과목을 전문 과목으로 바꿨는데요. 요거는 이전에 뭐 국어 보고 영어 보고 뭐 소방학개론 만든, 소방학개론은 소방이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조금 본인이 하는 업무하고 적합성이 좀 떨어지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주 언어로 써서 의사소통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국어야 뭐 조금 볼만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어에 나오는 뭐 시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혹은 구급대에서 활동하면서 얼마큼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능력들을 니네들이 잘 함양시키고 있고 본인들이 잘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필기시험이 더 좋겠죠. 그래서 다 전문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체력 면접 시험의 비중 강화가 되어져 있는 거, 그 고조자는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니까 요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아래 다음 내용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뭐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요거, 색깔 치워져 있는 부분들 그냥 보시면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기본 지식과 소용, 직무 관련입니다. 직무 관련. 그래서 구급대원은 응급처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 네가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개편 대응이 쭉 써져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구급이 될 거고요. 구급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에서 구급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2년 경력 있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구급 분야에서의 응급처치와 개론. 그래서 우리가 바뀐 것이 뭐겠냐면, 아까 전에 네 과목 본다고 했죠. 한국사, 영어, 소망개론, 응급처치 개론인데 한국사하고 영어는 자격으로 바뀔 거예요. 능력검정 시험으로 바뀔 거니까 요거는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소방학개론은 기존에 있던 교과목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경을 덜 쓴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응급처치학기는 요번에 새로 들어온 개편됐다 혹은 신설됐다 라고 봐야 되겠죠. 새로 신설된 교과목입니다, 필기 안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가닥을 잘 잡고 가셔야지만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소방 간부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구급대원들은 이제 실기는 없죠. 실기 없죠.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여기 위에 거 있는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필기, 체력, 면접을 보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필기시험 50, 체력 50, 25, 그 다음에 면접 25로 바뀌었다. 요거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뭐 고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냥 보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거, 이전에 했던 내용들과 또 반복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올해까지는 국어, 영어, 소방학교 이 세 과목을 봤지만 내년에는 네 과목으로 바뀐다라는 점, 그 중에서 검정시험이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대체된다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저희 대부분은 이 토익, 토플, 탭스 중에 하나를 볼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뒤쪽에 이 관련된 서류를 보시게 되면 그 뒤쪽에 좀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점수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급 이상으로 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중요한 건 비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사나여 4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에 보실 거니까 4년으로 거꾸로 하게 되면 이제 19년이 되겠죠. 맞나요? 네, 19년이 되겠죠. 19년 1월 1일 이후에 본 시험부터는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시험 계산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10개 중에 이제 6개 과목으로 바뀔 건데, 요거는 23년 1월에 시행합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나, 이전에 있던
이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바뀌긴 하겠지만 이게 언제라고요? 24년.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문 직종에 관련돼서 전문직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요. 직무와 관련된 이 체력 시험을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응급구조사라면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하고 동일하죠. 요거는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체력을 보셨고, 이제 면접 시험인데, 면접 시험은 이전까지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시도별 상위에 있었는데 전국 동일한 질문지를 배부하겠다라는 점, 요점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문 특성에 반영한 문항평가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로서 혹은 간호사로서 구급대원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어떠한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예시로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게 되면요, 판단을 했을 때 환자가 분명히 대학병원 이상에서 대학병원급에서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보거나 혹은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진단의학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거부를 한다. 그럼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이 100점인데요. 뭐 100점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응급처치학 개론은 그럼 뭐가 나올 거냐? 응급처치학,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하고 응급처치학 개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응급구조사 출신 분들은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뵀냐? 국시에서 보셨을 겁니다. 물론 개론이라는 말은 이제 강론이란 말로 대체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1교시 때, 여러분들 국시 준비할 때 1교시 때 보셨을 거고, 이거는 2교시 때 갔던 문제들이 이제 대충 나오겠다. 그게 뭐 반반 섞어서 나올지 아니면 이제 이 강론 문제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좀 지을까 하는데, 뭐 구급대원도 누구나 다 될 수 있죠. 간호사분들도 될 수 있고 응급구조사분들도 될 수 있기는 한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될 거는, 이제 전문직화 하겠다 혹은 구급에 관련된 분들을 단순하게 자격증만 가지고 혹은 면허증만 가지고 뽑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편된 이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으로서 현재는 지금 누가 더 적합하느냐, 실제로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한쪽은 이제 비하하거나 혹은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호사는 간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 내에서나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혹은 환자를 간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국시 과목도 보시게 되면 다 간호학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간호하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환자를 안전된 공간에서 돌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간호사라는 직종이고요. 응급구조사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응급처치학 개론, 총론, 뭐 응급으로 관한 법령, 응급처치학 강론 이런 말이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를 어떻게 돌보고, 응급환자에 대한 것들만, 뭐 일반 환자도 돌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포커스가 응급환자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맞춰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응급환자를 빠르게 평가하고 처치하고 이송할 것인가 라는 것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바뀌어버린 개편돼버린 이 필기 과목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것이 누구냐? 구급대원으로서는 이 1급 응급구조사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간호사라고 하게 되면 이걸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겠죠. 간호사분들 중에서도 뭐 응급실에서 근무 경력이 많거나 혹은 응급환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충분히 구급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뭐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뭐 수술방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구급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소방학원에서는 여러 강사분들을 모시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강사분은 당연히 응급구조사 출신의 강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종 간의 이 분란을 제가 뭐 야기한다거나 다툼을 제가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명확히 보신 것처럼 여기 여기서 써져 있잖아요, 그죠? 응급처치와 총론하고 응급처치와 개론을 분대요. 근데 이 응급구조사 출신은 총론이랑 강론을 배웠어요. 배우고 국시시험도 봤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 소방 공무원 중 구급 분야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방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1급 응급구조사가 있는 강사를 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응급구조사분들도 조금 막막하실 거예요. 3년, 4년 동안 배웠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요거는 좀 그렇지 않고요. 구급대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이 의료적 행위를, 그러니까 뭐 전문외상 처치학이나 혹은 전문심장구조술에서 배웠던 모든 약물들 투약하거나 주입하거나 혹은 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조금 선택하실 때는요, 지금 보시는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교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가 나와 있는지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빠르게 지금 당장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급차 안에 구비되어져 있는 약물들, 구비되어져 있는 약물들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필기시험에서도 이 표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내에 외적으로 여기 들어있지 않은 약물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구급차에 없는데 이거를 뭐하러 시험 문제에 내겠어요? 아까 전에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응급처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구급대원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개편한 건데, 신설한 건데요. 그래서 이 표준지침 내에서는 우리 구급대원이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요거대로 우선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예측하건대 적어도 필기에서 그리고 응급처치학 개론에서 떨어지지는 않겠다. 물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재를 살펴봐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 도서로는 요거만한 도서는 없을 것 같다. 교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녹화 시간이 23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조금 빨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듣는데 좀 거북할 수가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교재 강의 교육 부분부터는 제가 조금 천천히 할까 생각 중이고, 강의는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20분에서 30분 내외 정도로 빠르게, 조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가 있는데요. 25분, 평균 25분 정도를 잡고 강의를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혹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